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일 같이 한번 공부하는 거를 쉐어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연습시키는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음정이 높고 낮고를 대신 잘 안 들리니까 연주자들은 학생을 대신해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음정 올려 낮춰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 저는 기본기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음정이 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4번을 짚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에 너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음정이 1번이 낮아진 상태로 4번을 찢게 되면 4번의 음정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자꾸 설명을 해줘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간격이 좁아지죠. 그래서 얘를 비껴서 짚지 않으면 음정이 다 낮아지고 뭐 이런 확률적인 거를 포지션에 따라서 다 알려주는데, 이게 꼭 전공자 과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집기부터 그 전 신호잡기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린이호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트링 빌더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죠. 한국은 또 미국은 교재가 너무 많으니까,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똑같아요. 그 음과 음 사이를 음정이라고 하는 그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음정이 덜 틀리고 더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날의 음정이 높고 낮고의 그것 때문에 너가 음정을 못 듣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론 타고난 아이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절대음감이라 하면 다른 악기의 음정도 들을 수 있어야지 절대음감이에요. 바이올린 음정만 듣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절대음감으로 타고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절대음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한번 음정 연습을 시키면요, 항상 이것도 여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오른손보다 이쪽 시선으로 해서 제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소리내기 안 해요. 지금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짚고 짚고 짚고.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짚고 나서 이게 스타카토 연습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천천히 연습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신 같이 천천히 연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게 레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굿티처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연습 선생님을 고용하나요? 아니죠. 이 방법으로 연습해와가 아니라 같이 하셔요. 특히 어릴수록 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 선생님밖에 없어요. 3포지션 가면 아까 이렇게 3번을 1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엄지 같이 오고 미리 짚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 다음에 우리 아까 도 짚었던 거 있죠. 도가 요 아래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우리 레 할 거죠. C 메이저니까, 그죠? 이 솔이 레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레 짚었던 게 다시 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가락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필요 없는 손가락들은 띄게 하는지,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4포지션 올라가 볼게요. 만약에 곡 같은 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없잖아요. 그러면 이 레가 어디로 써요? 바로 옆에 여기로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사선으로 짚으라는 거잖아요. 다 이게. 기본이 왜 중요하냐면 다 나와요. 사실 어려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곡, 다양한 곡을 연주할 때 그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 곡을 연주를 못하고 되게 배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학 공식이 탄탄하게 있지 않은 상태로 선행만 막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 문제를 너무 어려워해서 과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는데 요것만 곡이 레벨이 맞는 줄 알고 그 레벨 선생님하고 같이 그 문제를 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있는 것도 계속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기가 중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포지션 위로 갔는데 너 지금 무슨 포지션이니?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나 보다 하고 3포지션에서 일단 시작해봐 그러는데 3을 못 갖다 대요. 너 지금 짚고 있는 게 무슨 포지션이니? 몰라요. 이걸 찾을 줄은 알아야죠. 바로 대답은 못할지언정 바로 찾을 줄은 알아야죠. 근처에서. 내가 라를 2번으로 짚었어요. 그럼 무슨 포지션이라 그랬을 때 바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한번 찾아봐 그랬을 때 솔이면 여기가 3이니까 레, 미, 파, 솔이 1번이었으니까 3, 4, 5, 6 해서 6이죠. 6을 이렇게 해서 네,
6포지션이요.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야 돼. 그런데 알고 봤더니 3도 무슨 개념인지 몰라. 그럼 뭐예요? 기본기가 이 아이는 스케일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연주 너무 잘하지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 너무 기본기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는 뭐 영재로 태어나고 천재로 태어나서 너무 잘해. 그 아이가 3포지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4포지션이 4번이 1번으로 바뀌는 걸 알고, 우리 5번은 없잖아요. 하지만 5번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포지션을 알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티칭도 실력이 좋겠죠. 그런데 이거 100번 연습하는 것보다 100번에 30번, 40번 정도 이론으로 공부해서 머리로 알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 질문을 혹시 우리 학생이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받아본 적이 없다. 당연히 알 줄 알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데 가서 그거 무슨 포지션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어려운 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꼭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다 알고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이 아이가 다음날은 알아, 3일 후에는 알아. 그러면 아주 몰랐던 건 아닌 거죠. 아주 제로 베이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멍들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선생님, 한번 선생님들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